안녕하세요. 파주캐쳐 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허리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에 좋다는 건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때뿐이라 수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딱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허리 통증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척추 위생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누울 때도 앉을 때도 설 때도 단 하나의 자세만 제대로 유지하면 디스크가 스스로 아물 수도 있습니다. 비싼 치료받고 비싼 약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24시간 내내 지키는 게 훨씬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뜻이에요. 척추 위생이 무슨 뜻이고 이 자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균 감염을 원천 차단해서 많은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는 게 기본이겠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에 계속 상처를 내는 나쁜 습관들을 원천 차단하는 게 기본이고, 이걸 척추 위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나쁜 습관으로 허리에 계속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할 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 주울 때, 청소할 때, 또는 이제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스트레칭을 할 때, 이런 동작들이 여러분의 허리 디스크를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디스크를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디스크는 안쪽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바깥쪽 부분도 약간 질긴 정도라 찢어지기 상당히 쉬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계속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과하게 열심히 하면 계속 자극을 받다가 결국은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손이 베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상처가 아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상처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근데 자꾸 궁금하다고 상처를 벌려보고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안 낫겠죠? 허리 디스크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둬야 세포들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흉터가 앉으면서 저절로 낫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디스크도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운동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덧나지 않게 자극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 90% 이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이 나쁜 자세 때문에 허리가 계속 아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자꾸 뭘 하려고 하세요. 근육이 약해서 그런가? 하면서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하고 굳어서 그런가?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발끝 닦기 스트레칭 이런 걸 하시죠. 이런 게 정말 위험합니다. 찢어진 상처를 계속 잡아당기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척추 위생의 제1원칙은 아픈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이 최고조를 찍고 있는 그런 급성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그 동작은 하지 마세요.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모든 동작을 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하셔야 될 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세입니다. 바로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척추 위생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요추 전만은 허리뼈가 이렇게 완만한 C자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를 24시간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세일 때만 디스크 상처 부위가 딱 붙어서 아물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잘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디스크가 낫느냐 안 낫느냐는 이 요추 전만 자세 이거를 유지가 되느냐 무너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시죠? 그럼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은 걸까? 그건 아니에요. 허리에 좋은 뭘 하더라도 일단 급성기를 지나서 허리가 안정이 됐을 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디스크 상처는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에 걸쳐서 치유가 되거든요. 이 치유 과정에도 단계가 있어요. 디스크가 찢어지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차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아픕니다.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거든요. 이때는 정말로 쉬는 거 그 자체가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제 그 후에 한 3주차에서 8주차까지는 회복기예요. 이때부터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이제 50에서 7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이 시기에 다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성급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상처가 아무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8주차 이후에 안정기가 되면 흉터 조직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코어 운동을 시작하시면 더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급성기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체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 처음 2주 동안 척추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 12주 안에는 한 90% 정도는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계속 나쁜 자세를 반복하면 6개월, 1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잘 때, 서 있을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디스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취침 자세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누워만 있어도 디스크가 잘 붙고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꼭 따라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단 이때 중요한 건 허리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천장을 보고 눕게 되면 보통 허리 위치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경우가 있고 아예 바닥에 납작하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떠 있으면 허리 근육이 긴장해서 밤새 허리가 굳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하고 바닥 사이의 공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C자 곡선을 만들려면 무릎 아래쪽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이 살짝 굽어지면 골반이 약간 뒤로 기울면서 허리 압력이 줄어들고 디스크 상처 부위가 편안하게 밀착이 됩니다. 누워있을 때 허리에 긴장이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허리가 더 뜨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낮은 베개를 쓰셔야 돼요. 베개가 없으면 수건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 납작하게 눌려서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허리의 C자 곡선이 사라지면서 디스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무너진 거예요. 이때는 수건을 돌돌 말아가지고 허리 오목한 곳에 받쳐주세요. 이 원리가 뭐냐? 척추의 C자 커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디스크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밴드를 붙여주는 것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웠을 때 시원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찌릿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빼시고 수건을 더 낮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마다 척추의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높이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저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눕는 게 훨씬 편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또 지금 이제 막 디스크가 터져서 급성기를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릎 사이에 반드시 베개나 쿠션을 끼우셔야 돼요. 베개가 없으면 위쪽에 있는 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죠? 그럼 이제 골반이 앞으로 확 말리면서 허리에 척추를 비틀게 돼요. 가뜩이나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데 척추를 비틀고 있으면 통증이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골반하고 허리가 수평을 유지하게 해주시면 척추가 펴지면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몸통은 일직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깨, 허리, 골반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몸을 웅크리는 태아 자세는 디스크를 이렇게 뒤로 밀어내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베개 높이를 좀 더 높여주세요. 옆으로 누우면은 우리가 어깨 높이 때문에 목이 바닥에 닿기가 어려워지고 어깨를 말고 자기가 쉬워지거든요. 똑바로 잘 때보다 높은 베개를 써야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엎드려 자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엎드려 자는 거는 어떻게 자든 최악의 자세입니다. 엎드리는 자세 자체가 척추 위생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엎드려서 자려면 목은 옆으로 꺾어야 되죠. 그래서 목 디스크를 유발하고 배가 바닥 쪽으로 쏠리게 되면 허리가 이제 과하게 꺾이고 관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허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엎드려서 자면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나쁜 자세에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누울 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누워있는 시간이 8시간이다 라고 하면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길, 사무실 책상 앞, 식사 시간, 퇴근 후에 TV 시청하는 시간 따져보면 아마 최소한 10시간은 넘을 겁니다. 문제는 이 앉아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누워있을 때보다 무려 40% 이상 높다는 거예요. 서있을 때에는 다리하고 엉덩이가 체중을 나눠서 받쳐주거든요. 근데 앉은 순간에는 상체의 모든 무게가 허리에 디스크에 그대로 얹히는 구조가 됩니다. 즉 밤에 아무리 바른 자세로 잠을 잘 자도 낮에 앉아있는 자세가 엉망이면 우리 허리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구부정한 자세예요. 허리를 이렇게 둥글게 말고 앉는 순간 상체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디스크 앞쪽을 강하게 누르고 뒤쪽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 유지되면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정상 자세의 거의 2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에도 반드시 요추 전만, 즉 허리의 C자 곡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반드시 엉덩이 의자 깊숙이 놓고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밀착하도록 하세요. 이때 등받이가 허리의 오목한 부분을 받쳐줘야 C자 곡선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의자 등받이가 너무 직선형이라서 허리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작은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걸 돌돌 말아가지고 허리 뒤에 받치세요. 그렇게 하면 골반이 앞으로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앉아있을 때는 발바닥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돼요. 발이 붕 떠 있으면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허리가 구부정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다리 길이보다 의자 높이가 너무 높다 그러면 발 받침대라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받침대가 너무 높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허리가 굽어지게 되니까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낮거나 같은 높이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못해도 1시간에 한 번 이상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사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일하다 보면 그게 불가능한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단 1분이라도 잠깐 일어나셔서 디스크 압력을 줄여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10분마다 엉덩이를 뒤로 밀착하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해주거나 가볍게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핵심은 앉아있는 내내 허리의 C자 곡선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 있는 건데 뭐 어때?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사소한 동작들이 허리 수명을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서 있을 때 하는 자세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하는데요. 서 있을 때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예요. 배를 쑥 내밀고 허리를 과하게 꺾는 포즈, 아니면 반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고 축 늘어진 포즈. 이렇게 배를 내밀면 척추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고 등을 말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려고 하게 됩니다. 서 있을 땐 딱 두 가지만 신경 써보세요. 먼저 첫째로 내 배꼽을 등 뒤로 척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억지로 젖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편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상체를 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C자 곡선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설거지나 요리할 때처럼 오래 서 계실 때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었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상자나 받침대를 앞에 두고 한쪽 발을 올려보세요. 한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받침대에 올리기만 해도 허리 근육은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이 자세를 하면 골반 무게가 분산되면서 허리 C자 곡선이 훨씬 쉽게 유지되거든요. 결국 서 있을 때의 핵심도 한 가지입니다. 너무 꺾지도 너무 말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중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누울 때, 앉을 때, 설 때 할 수 있는 올바른 요추 전만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특히 나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무리하게 운동도 안 하는데 왜 허리가 아플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습관들이 조금씩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부분은 바로 물건을 주울 때 자세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양말이나 볼펜 같은 걸 이렇게 주울 때 다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만 깊게 숙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허리의 최악의 자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주울 때에도 허리는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굽혀보세요. 이렇게 하체를 이용해서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할 때 자세예요. 우리 어머님들 바닥 닦으실 때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걸레질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강하게 뒤로 밀어내서 디스크 파열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이제 바닥을만 문지르면 지렛대 원리 때문에 허리에 평소보다 몇 배의 하중이 실리게 되거든요. 디스크를 비틀어 자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쭈그려서 걸레질 하지 마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긴 밀대를 사용하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손걸레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아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닦는 게 좋습니다. 이게 허리 부담을 훨씬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는 척추 위생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운 C자 커브, 즉 요추 전만을 24시간 내내 유지한다는 거예요. 특히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눈
눕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낮에 자세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밤에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해주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디스크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걷기나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휴식이 먼저, 운동은 그 다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허리 디스크는 불치병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자세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파주 케첩한방병원 병원장 박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